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룡입니다. 오디오 갤러리 2층이에요. 지난번에 저희 스피커를 자그마치 7개를 비교했던 이방 어쿠스틱이 그런 거 하기 참 좋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방에서 혼자 음악을 들을 거실보다 좀 더 차음이 잘 되고 완벽한 공간인 그 사이즈를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스피커들을 비교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볼 제품이 사실상은 한 가지는 굉장히 신비주의처럼 미리 살짝 이게 알려만 드려야 되는 그런 제품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스피커는 이제 멜로스는 저희가 한두 번 정도 시청을 했었죠. 이 스피커를 이 방에서 듣는 건 처음이에요. 사실 근데 멜로스는 이 정도 사이즈에서 들어야 되는데 멜로스를 골드문트의 새 앰프로 이 방에서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단 뭐 이미 말을 했으니까 새 앰프가 바로 이 제품이에요. 근데 이걸 새 앰프라고 알아보기가 힘든 게 텔로스 690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모델명이 670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굉장히 궁금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다음에 별도로 이 제품에 대한 리뷰 시간을 따로 마련할 텐데 790도 아니고 숫자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예 690의 업버전이나 이런 새로운 모델로 만든 게 아니고 숫자 뒤에만 살짝 바꾼 670. 뭔가 690의 마이너 체인지라는 그런 거는 대략 느껴지시죠? 자, 거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앰프는 외모 자체는 690하고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궁금증을 제가 이 제품을 리뷰할 때까지 이 제품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골드문트의 새 앰프 텔로스 670으로 멜로스의 패시브 버전, 이 제품 소리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는, 좀 더 심도 있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골드문트 멜로스는 액티브와 패시브 두 가지 버전을 꽤 일찌감치 시작을 했던, 골드문트 본사에서는 전체를 다 이미 제작을 해놓고 기획을 한 그런 플랜에 따라서 그렇게 출시를 했겠지만, 이 멜로스가 먼저 액티브 패시브 두 개를 출시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아는 그 트리오 있죠, 형제들 테이아, 레아, 이 두 제품이 액티브가 출시된 이후에 패시브화돼서 출시가 됐고, 사실상 이런 패시브 버전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린 거는 테티스부터였죠. 골드문트의 오랜만에 기획된 패시브의 시작을 알렸던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멜로스는 사이즈로 봐도 그렇고 전반적인 모든 스펙이 골드문트의 막내에 해당하는 스탠드 거치형이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상위에 가이아부터 테이아, 레아, 아스테리아 이렇게 내려오는 이 컨셉을 작은 사이즈도 그대로 내려와 있는 그런 의미의 막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멜로스는 딱 큐브형, 거의 정육면체에 가까운 그런 육면체 형태를 하고 있는 좀 독특한 비율로 만든, 그리고 골드문트의 약 2년 전부터 시작이 된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일시에 쏟아져 나왔죠. 그 앰프와 스피커가 동일한 디자인 컨셉으로 만든, 측면에 웨이브 패턴을 넣고 새 디자인 컨셉에 따른 그런 시리즈 하에서 제작된 제품이고요. 2A 구조의 전면에 덕트가 2개. 그래서 본사에서는 이거를 모놀리스 큐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정방형 육면체 구조의 정육면체에 가까운 그런 사이즈로 제작이 된 그런 기획 제품이고요. 유닛은 골드문트의 고전적인 트위터와 미드베이스 구성으로 최신 버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1인치 실크돔, 그 다음에 아래쪽이 7인치 미드베이스. 전통적으로 트위터는 스캔스픽의 제품이고 미드베이스는 스카닝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오디오 테크놀로지의 제품이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아래쪽 대역이 43Hz. 골드문트가 이 스펙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낮은 대역이 딱 이 수치, 30Hz도 아니고 50Hz도 아닌 43Hz. 근데 그 베이스의 설정이 제가 골드문트의 신구형 여러 제품을 들어봐도 가장 적절한, 특히 이 스탠드 거치형에서 거의 최적의 대역이 아닐까. 골드문트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런 수치를 찾아냈겠지만 그런 43Hz까지의 낮은 대역을 재생하고, 높은 대역은 상위 제품들하고 똑같아요. 전부 다 25kHz. 꽤 넓은 대역을 구사하는 그런 정방형 스피커입니다.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출시된 골드문트 액티브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이전의 골드문트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 그 액티브에서 다시 앰프들이 나왔어요. 새로운 텔로스의 넥스트젠 시리즈들. 이 소리가 이전의 골드문트하고 많이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되면, 아, 이 앰프가 들어가 있는 액티브 스피커들이 이래서 달랐구나 소리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확인이 됩니다. 여하튼 그런 시리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 소리가 그대로 축약이 되어 있는 가장 작은 형태로 만들어진 스피커가 멜로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형 골드문트의 소리는 앰프나 스피커나 공이 그래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빠르게 저음이 사라지는 그런 이전의 스타일하고 작지 않은 변화가 있어요. 낮은 중역에서 베이스에 걸친 대역에서 탄력이 생겨나 있고 양감이라기보다는 탄력이에요. 조금 더 울림의 반경이 많아진, 통칭 이제 중역대 아래를 그냥 저음이라고 한다면 이전의 저음은 깔끔하고 단정하다 이런 느낌을 줬다면 현재 텔로스 이후의 골드문트 소리는 적당한 두께감과 다이나믹한 파워 핸들링 이런 게 섞여 있는, 그러면서도 전 대역의 속도를 맞춰서 그 전 대역의 느낌이 함께 다 달라져 있는 그런 신세대 골드문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멜로스의 소리를 막 출시된 텔로스 670 앞으로 알려드릴 이 앰프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Summer has come and passed. The innocent can never l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Like my father's come to pass. 7 years has gone so f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Here comes the rain again, falling from the stars, drenched in my pain again, becoming who we are. As my memory rests, but never forgets what I lo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I'm happy as I can be. I've learned to love and to live. Devil may care. No cares and woes. Whatever comes later goes. That's how I'll take and I'll give. Devil may care. But when the day is through, I suffer no regrets. I know that he who frets loses the night. For only a fool thinks he can't hold back the dawn. He who is wise never tries to revise what's past and gone. Live love today, let him come tomorrow with me. Don't even stop for a sigh. It doesn't help if you cry.
That's how I'll live and I'll die, devil may care. 이 멜로스가 골드문트의 패밀리로서 좀 손해를 본 게 있다고 한다면 워낙에 사이즈도 그렇고 이 스케일이 큰 상위 제품들, 그 엄청난 제품들을 골드문트의 어떤 스탠다드로 이렇게 인식을 한 경우들이 많아서 골드문트는 그냥 큰 스피커들만 만드나 보다, 골드문트 스피커는 그냥 크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얘는 골드문트가 이렇게 작아, 골드문트스럽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물론 크기가 작고 이 유닛 구경과 인클로저가 작기 때문에 저 위에 뭐 테이아 가이아 같은 이런 소리가 나오지는 물론 않습니다만, 그래서 대역 밸런스라는 게 중요한 게 상위 제품의 그 전체 스케일을 그대로 작은 방에서 들을 수 있게 똑같은 비율로 줄여낸 거죠. 이걸 하려고 스위스 본사에서 측정을 하고 상위 제품에서 나오는 소리를 작은 공간에서 들을 수 있게 정확한 비율로 줄여낸, 그래서 같은 회사의 제품인 거고 똑같은 시리즈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탠드가 전용인데 디자인 컨셉도 그 바디를 따라서 그렇게 제작하기도 했지만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커요. 다른 스탠드 거치형 스피커들보다 키가 한 대략 10cm 정도는 높은 것 같아요. 조금 높게 위치해서 들으라는 그런 스피커로 디자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음악 감상을 하는 의자에 앉아 들으면 트위터가 귀 높이보다 조금 높게 올라오는, 그렇게 배치를 하고 듣는 스피커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저면 배풀을 기울여서 시청자한테 맞추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 상태로 그대로 모든 음악 품질이 잘 떠오르게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골드문트 스피커나 앰프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사운드 세대별 변화도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 사운드의 품질이나 가치에 대한 걸 잘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분이 처음 해보잖아요. 골드문트에 대한 선입관이 바로 생기게 돼 있어요. 첫째, 금속으로 만들었으니까 소리가 찰 것 같다, 굉장히 냉랭할 것 같다, 깍쟁이 같을 것 같다. 좋은 의미로 단정하고 깔끔한 게 아니라 깍쟁이 같다고 이렇게 살짝 비틀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이니까 음색은 차가울 거다. 근데 의외로 금속을 인클로저로 쓴 스피커들 중에 그렇게 진짜로 차가운 음색을 내는 스피커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좀 더 매끄럽고 그나마 금속의 특성이 많이 반영된 부분은 소리가 정확하다는 정도. 멜로스도 그렇습니다. 근데 멜로스는 들어보면 보기보다 금속을 의식할 수 없는 적당한 탄력, 다시 얘기하지만 중역대 아래쪽에 생긴 골드문트의 새로운 트렌드인 탄력과 파워 핸들링, 이런 게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울림을 즐길 만한, 다만 음원에는 없는 과도한 울림은 금속이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기 등급의 특수 알루미늄을 쓴, 여담이지만 이 골드문트의 바디는 앰프든 스피커든 저희 하는 명품 시계 만드는 같은 집에서 최종 마감을 하죠. 소재도 그런 소재를 쓰기도 하지만 마감 자체가 그렇게 명품 수준의 마감을 하는 걸 또 골드문트 특징으로 합니다. 그렇게 제작이 돼서 그게 음질로 반영이 돼요. 신형 골드문트 세 가지 특징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LESS, 뭐뭐가 없는, 그게 일단 에이질리스, 시간이 지나도 노화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플로울리스, 무결점, 이건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현이죠. 결점이 없고. 그 다음에 seamless, 이게 지난 시간에 펄프 때도 말씀드린 건데 이게 스위스 정밀 가공의 어떤 혜택, 장점이 가장 많이 반영된 부분이에요. 스피커든 앰프든 서로 이음매가 있잖아요. NC 가공을 웬만큼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조금씩 뜨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골드문트는 그걸 뜨는 거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빈틈 자체가 없는 그런 구조물로 제작을 합니다. 그게 보기에도 그렇고 어떤 신뢰감도 주기도 하지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건 역시 사운드예요. 그래서 이 멜로스 같은 제품도 가장 컴팩트한 사이즈를 한 골드문트 스피커지만 베이스가 나올 때 보면 정확하기도 하지만 43Hz의 대역은 대역이고 파워 핸들링이 굉장히 호쾌하게 나옵니다. 그 처음에 들어본 락 음악, 그린데이 이런 곡도 아주 좋아요. 골드문트는 뭔가 이 섬세하고 막연하게 고급스러운 음악을 들어야 되나 보다, 클래식만 이렇게 들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골드문트 락 음악 정말 잘합니다. 원래 그 음악에 숨겨져 있는 정확한 소리들 있죠. 이상한 소리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큰 떨림과 작은 떨림들, 이런 거를 여지없이 다 비교해서 들려주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보가 다 쏟아지는 그런 락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곡이지만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이제 9월 말에도 듣지만 사실은 9월이 시작되면서 9월이 끝날 때까지 나를 깨우지 마. 근데 이 처음에 나오는 그 어쿠스틱 기타의 울림, 이런 소리 아주 청아하게 잘 들리죠. 그리고서 이제
징하고 이 일렉트릭 기타와 킥드럼이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대역과 파워핸들링을 넓혀가는 순간 확장되는 이 순간까지 아주 매끄럽고 유쾌하게 이 곡의 어떤 드라마틱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내정들이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뭐 늘 상징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섬세한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그래서 악기 수가 적고 좀 더 정밀한 소리를 내야 되는, 요맘때 들어보는 베토벤의 이 대공, 오랜만에 이 대공 1악장을 들어보면 이게 여자 트리오죠. 그리니치 트리오라고. 영국에서는 대단했어요. 이게 뉴 보자르 트리오다 뭐 이런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몇 년 전에 한 라이브인데 뭐 연주는 더 뛰어난 명연들이 워낙에 많은 곡이지만 녹음은 아마 이 버전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악기들이 굉장히 잘 보이는, 피아노가 땅땅땅땅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 붙어서 들어오는 첼로와 바이올린, 이 소리들이 이렇게 하나씩 겹이 붙어가는 이런 느낌이 이 곡을 듣는 재미 중에 하나잖아요. 역시 이 골드문트 커플이 이런 소리를 살짝 뭐가 조금 더 늘어났다, 또 뭐가 조금 줄어들었다, 눈앞에서 굉장히 여지없이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그래서 이런 곡을 듣는 재미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런 다이아나 크롤 같은 곡에서도 두툼한 포만감을 주는 베이스 소리 있잖아요. 그게 꽤 업템포로 흘러가는 데빌 메어 케어 같은 그런 곡의 긴장감, 그 다음에 약간의 흥분, 아주 작을 때와 조금 더 작을 때, 크게 작을 때 그런 비교가 순간순간 그게 변하는 게 잘 느껴지게. 앞에도 피아노 트리오 들어봤지만 베토벤의 함머 클라베어 같은 곡에서 둥둥둥둥둥둥둥, 이것도 음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거나 빠르기가 좀 다른 그런 것들이 들려야 되거든요. 연주자는 이미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서 녹음을 했으니까 그런 걸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골드문트 조합이 그런 걸 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패밀리 조합 중에 하나인데, 역시 다이애나 크롤 같은 곡에서도 그런 소리들의 변화를 아주 리얼하게 들려줘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골드문트를 안 들어보신 분들이 느끼는 선입관하고 다르게 장르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또 개성 있는 스피커들이 표현 못하는 그런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원래 녹음한, 그다음에 연주자가 들려주고자 했던 그런 소리 듣는 재미로 이런 스피커를 사는 거죠. 멜로스도 상위 제품들이 엄청나게 넓은 대역과 더 강한 소리, 그리고 더 높이 솟아 올라가는 그런 고음들, 이런 소리를 그대로 축소시킨 작은 방에서 듣는 골드문트라는 걸 다시 잠깐 염두에 들어보시면 멜로스로도 사실은 못 들을 곡이 없다는 거, 여러 곡을 들어볼수록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아직은 신비의 앰프 텔로스 670, 궁금해하시라고만 알려드린 텔로스 670 골드문트의 새 앰프로 멜로스 소리를 최적의 공간에서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대쯤엔 텔로스 670의 실체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